이재명 대통령과 양국 기업, 협회, 정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이탈리아 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동행사에 우리 측에서는 삼성전자, LS, 효성회장 등 14명의 기업인이 참석하였고, 이탈리아 측에서는 핑칸티에리, 애닐라이브 회장과 페라리 CEO 등 17명의 기업인이 참석했습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협력 관계가 AI 혁명과 공급망 재편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차원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특히 항공 우주,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친환경 연료 등 에너지 인프라, 바이오, 뷰티, 푸드 등 미래 유망 소비재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기업별로 주요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탈리아는 삼성에게 특별한 국가라면서 밀라노 가구쇼 등은 놀라운 영감의 원천이 됐으며 삼성의 칩 디자인 오피서도 이탈리아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기술 혁신의 한국이 힘을 합치면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최초의 독자 모델인 포니의 디자인 협력에서 시작된 양국 간 협력이 미래 모빌리티와 전동화 분야의 전략적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이버는 이탈리아가 독자적 AI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하며 AI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탈리아 디지털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즉 카이는 항공우주 강국인 이탈리아로부터 그간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TASI 등 이탈리아 기업과 정찰 위성 개발 등 분야에서 공동 참여를 해왔고,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서 파트너사로서 공동 연구와 글로벌 공동 시장 진출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부품 공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신속한 수출 승인 등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LS는 이탈리아 현지 기업 인수 후에 변압기 핵심 소재를 유럽에 공급 중임을 소개하며 최근 밀라노에 R&D 센터를 설립해서 이탈리아와 기술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지중해 허브라는 중요성을 가진 이탈리아와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효성은 이탈리아가 한국과 여러 공통점을 가진다면서 패션, 금융업 등 다양한 이탈리아 기업과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 소재,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LG화학은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한 시기에 기존의 석유화학 기반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탈리아의 에너지 기업인 애니그룹과의 합작을 통해 바이오 나프타, 지속 가능 항공유 협력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HD 현대 건설기계는 EU산으로 한정했던 초고속 감가 삼각제도 개선 문제가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면서 신속히 해결된 것에 대해 양국 정부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정부의 문제 해결 속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페라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삼양식품은 이탈리아는 음식을 사랑하는 나라이자 파스타의 종주국이라면서 한국의 라면과 이탈리아의 파스타 제품이 맛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연구 개발 등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생산과 공급 협력을 바탕으로 이탈리아를
유럽 내 핵심 바이오 파트너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패션그룹 형진은 섬유산업연합회장으로서 이태리 패션 기업들과 협력하고 교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코스맥스는 최근 이탈리아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해서 유럽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K-뷰티와 이탈리아 화장품 산업 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유일한 스타트업 참여 기업인 큐어버스는 치매, 파킨슨병 관련 먹는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면서 키스트의 순수 국내 기술에서 출발하여 이탈리아 제약회사 안젤리니 파마사와의 3억 6천만 달러 규모 기술 수출로 이어진 성과를 공유하면서 대체 불가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이탈리아 기업들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고 시간 관계상 몇 가지 발언만 소개하겠습니다. 페라리는 한국은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시장이자 고향과 같은 국가라고 친근함을 표하면서 전통적인 럭셔리카 진출 이외에도 전동화, 디지털화에서 한국과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해 협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산 조선업체인 핑칸티에리는 크루즈, 군함, 잠수함 지원체계, 차세대 해군함정, 친환경 선박 등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최대 제조사로서 한국 기업들은 경쟁사이자 동시에 혁신적 이니셔티브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협력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색조 화장품 업체인 키코 밀라노는 유럽 최대 뷰티 업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의 K-뷰티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협업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인들의 모든 발언이 끝나고 이 대통령님은 지금과 같은 대전환기에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HD 현대에서 언급하고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초감가 삼각제도 개선의 경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과의 경제협력은 정부 차원의 협력과 민간 차원의 협력이 조화를 이룰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정부 출범 후에 벌써 3번 공식 회담을 가졌을 정도로 정부 간 협력은 이미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초감가 삼각제도 개선이 정부 협력을 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초감가 삼각제도는 이탈리아 기업이 신규 설비를 도입할 경우에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다만 연초에 정책을 발표 시에는 수혜 대상을 EU산 자산으로 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서 한국산 기계와 설비 도입을 희망하는 현지 기업들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우리 수출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 이탈리아 정상회담 계기에 의제로 올리기에는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동사안을 직접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멜로니 총리도 의회와의 협의를 주도하는 등 이 사안을 직접 챙기셔서 비EU산 기계설비도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오늘 낮 12시에 이탈리아 정부가 초감가 삼각제도 신청 플랫폼을 전격 오픈했습니다. 이탈리아 행정 절차상 법령은 관보 게재를 통해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처럼 관보 게재 전에 플랫폼을 먼저 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정상 간의 돈독한 우정과 신뢰가 양국 경제협력에 있어 민간 분야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6년 만에 이루어진 한국 정상의 이태리 국빈 방문은 한국, 이탈리아 양국이 미래 산업 시대를 함께 이뤄갈 전략적 파트너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제조업과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경제 강국으로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도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항공우주, 방산 등 첨단 산업 협력과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협력은 양국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핵심 과제들입니다. 아울러 문화의 바탕을 둔 화장품, 푸드와 같은 소비재, 그리고 관광 분야 협력도 매우 유망합니다. 이번 정상외교와 경제 행사를 통해서 양국은 미래 산업 협력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경제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초감가 삼각제도 개선처럼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도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 기업 간 협력이 풍성한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즉석에서 한국 기업인들만 따로 사후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편한 자리에서 주고받은 내용들이라 그렇게 실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빈 방문 시에 많은 기업인들이 직접 참석하여서 이렇게 양국 간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실질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하셨고, 한국과 이태리 간의 지금 설명드린 앞으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의 가능성에 오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들어보니 더 그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셨다는 말씀도 하셨고, 이전에 이제 다녀오셨던 인도에서 이 정상 간에 논의됐던 내용들이 후속으로 팔로우업이 되고 있는 내용도 일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인도에서 모디 총리께서 즉석에서 한국과 인도 간에 아주 직통 핫라인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직접 인도 그 총리실에 그 차관급 수석급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성장 수석이 카운터파트로 지정이 돼서 그때 후속 정상회담 때 합의했던 한국과 인도 간의 한국 우리 대통령실, 그다음에 인도의 총리실과 직접 라인이 개설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인도 총리께서 약속하셨던 본인이 직접 한국의 비즈니스 위크를 하나 설정을 해서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겠다. 그것도 아마 6월 하순에 그 행사를 직접 하시기로 확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께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개별 부처가 좀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 건의 사항은 대통령 정책실로 직접 건의해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기업인이 이제 대통령께 여기 이제 패션 제품을 좀 대통령이 한번 사용해 주시라 그런 이제 즉석 건의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화답하신다기보다 외국의 정상들께 화장품 선물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품질 좋고 그런 그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도 포함해서 일종의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정책실에 그리고 의전비서관실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상은 오늘 BRT 주요 행사와 이후에 있었던 사후 즉석 환담의 내용까지 제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